두 번째 사건은 아빠가 이 정도도 못하냐 사건입니다. 이게 뭐냐? 자신의 딸을 폭행한 남자친구를, 이렇게 딸의 남자친구를 직접 찾아가서 직접 응징하려고 했던 그런 사건이 보도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네, 변호사님? 지난 6월 30일에 네. 그 딸이 이제 남자친구랑 헤어지라라는 말을 했는데도 듣지 않고서 있다가 네. 남자친구한테 폭행을 당하고 집에 온 거예요. 네. 와, 그러니까 이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셨겠어요. 네. 그런데 그냥 가서 뭐 훈계를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예. 흉기를 좀 몸에 소지를 한 채, 흉기를 들고 소지한 채 이제 그 마포구 서교동 일대로 향했던 상황에서 딸의 남자친구를 내가 만나러 가겠다. 네. 흉기를 들고. 네, 그래서 딸이 예.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네.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남자친구를 만나기 전에 네. 아버지가 먼저 체포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빠가 이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버지가 이 정도도 못하냐, 왜 내가 가해자냐, 뭐 이런 진술을 했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이대호 형사 보시기에 이런 상황들이 글쎄요, 경찰서에서 곧 벌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제가 딸을 가진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본다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범죄 사냥꾼 이전에 아버지로서는 좀 이해되는 측면도 있더라.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응징하기 위해서 예. 그 흉기를 가지고 네. 그 남자친구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겠다 예. 이렇게 하고 나섰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빨리 이제 또 딸이 예. 신고를 해서 차단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다행히 이제 경범죄로 처벌이 됐지만 예. 거기에서 차단이 안 됐다 그러면 더 큰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큰 사고가 날 수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예. 개인의 응징보다는 예. 사법기관, 경찰에 예. 예. 의뢰를 하셔가지고 처리하시는 게 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런저런 사건 많이 겪으셨으니까,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네. 내가 너무 억울하다, 내가 직접 어떻게 해버리고 싶다, 막 이런 토로를 형사들 앞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 않았나요? 있죠. 없었나요? 그런 사례들은 많습니다. 그래요? 이거는 이제 이 사건과는 좀 다른 성격인데 네. 교통사고 사망사고로 70대 아버지를 잃은 그 아들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단순 교통사망사고인 줄 알았는데 보험금을 노린 살인사건이었어요. 고의사건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 장례도 다 마치고 시간이 지난 이후에 예. 저희가 그 범인을 잡아가지고 예. 통보를 했습니다. 예. 근데 그 아들 입장에서는 예. 아버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그게 이거 보험사기였다.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죽였다고 그러니까 현장 검증하는 곳에 자기가 몰던 트럭을 몰고 와서 예. 돌진을 하고 차에서 그걸 제지하니까 차에서 내려서 돌로 그 가해자를 막 치려고 하는 그런 예. 울분을 토하는 걸 봤습니다. 현장 검증 과정에서 막 차를 밀고 들어왔던 피해자가 울분을 토하면서 그런 상황 보시면 어떠세요? 마음이?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그대로 용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제지를 하죠. 이성과 감성이 좀 따로 가는 그런 상황이 그렇습니다. 있네요. 제가 담당했던 사건에서도 그래요? 이렇게 이제 딸이 이제 바로 헤어진 남자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뭐 이렇게 추행을 당했던 사건에서 아버지가 너무 이제 화가 나서 처음에 좋은 말로 훈계를 하려고 만났는데 전 남자친구가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그냥 뭐 왜 참견이시냐 더 대들었어요? 대들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참지 못해서 딱 한 대를 이렇게 때렸거든요. 딱 한 대 이제 따기를 때렸는데 그거로 이제 오히려 남자친구 쪽에서 고소하고 그래서 맞고소가 됐던 사건이 있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도 가해자가 돼서 나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큼 막아야 되지 않느냐. 피해자가 맞고소를 통해서 가해자로 어쨌거나 이제 최소한의 그 형사처벌을 면할 수가 없는 이 사법 시스템 때문에 이런 상황만큼은 막아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도 일단 그 딸의 남자친구, 그러니까 딸을 때렸다는 그 남자친구 처벌을 일단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처벌 지금 뭐 경찰 조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이 남자친구는 이미 딸이 지금 맞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상해죄 그리고 이 딸이 경찰에 신고하려고 휴대전화를 사용하려고 하니까 그걸 뺏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뺏어서 돌려주지 않은 상황까지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절도죄 혐의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
흉기를 소지하고 갔던 아버지는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네, 이 아버지는 안타깝게도 이 흉기를 휴대하고 다닌 것만으로도 이 경범죄 처벌법상에 경범죄 처벌법 뭐 10년 이하의 죄송합니다. 10만 원. 아이고, 깜짝 놀랐어요. 죄송합니다.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내가 왜 가해자냐, 아버지로서 이 정도도 못하냐는 이제 울분이었는데, 글쎄요, 이제 이 사건을 보면서 방금 저희가 얘기를 했듯이 이게 사적 제재 논란이 우리 사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인기를 끌었던 이제 드라마 더 글로리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굉장히 열광했던 부분이 이 용서보다도 복수에 더 많은 분들이 열광을 하셨던 거예요. 많은 시청자들이. 이건 글쎄요. 두 분 뭐 법조계에 계시고 경찰로서 근무하고 계시지만 조금 우리 사회의 이 사법 시스템에 대한 어떤 사회적 불신이 좀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좀 조심스럽게 들어보는데 좀 그걸 느끼십니까? 네. 어떠십니까? 진짜로 실제로 이 더글로리뿐만 아니라 어떤 사건에서 뭐 여자친구에 대한 뭐 성폭행을 했던 그 자신의 친구를 뭐 살해한 사건 이런 사건에 있어서 그 가해자로서 처벌을 받았을 때 그 형이 너무 세다라는 그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리고 오히려 이제 가해자임에도 이 사적 제재를 했던 그 피고인에게 오히려 감정이입을 해서 저걸 어떻게 참을 수가 있겠느냐.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 사법 시스템 그리고 이 법정형이 너무 오히려 그동안에 그 피해자들의 마음을 몰라줬던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많은 걸 보면서 아무래도 그 우리나라가 맨날 솜방망이 처벌 하듯이 그런 양형에서 정말 처벌이 제대로 돼야 될 건 제대로 돼야 되고 사실관계가 밝혀질 건 밝혀야 되는데 그런 점이 억울한 부분이 많이 울분이 그동안 많이 쌓여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그 말씀하신 사건, 그러니까 그 피해자가 울분을 참지 못하고 현장 검증 과정에 차를 막 밀고 들어왔던 그 사건도 생각이 나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피해자들의 경우에 사적 제재를 하고 싶지만 하면 내가 또 다른 이제 가해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좀 어떻게 해야 할지 범죄 사냥꾼으로서 또 범죄 사냥꾼에게 찾아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제 지은만큼의 그런 제 대가를 확실하게 이렇게 법위에서 판단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어렵게 수사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사회에서 격리해 놓으면 또 어느 순간 금방 나와가지고 또 다른 범죄를 하고 있다는 거 보면 정말 울분을 토합니다. 저희들도. 재판에 넘겨놨는데 또 금방 나오는 모습을 보면 좀 경찰로서는 힘이 좀 빠진다? 더 세게 말씀하시기는 좀 힘들잖아요. 오직하면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이런 말이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새 유튜버들도 막 응징하는 콘텐츠를 막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그게 것도 이게 참 이게 여기에 사람들이 열광하게 되는 이 사회적인 이 상황이 좀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유튜버들이 자신들의 뭐 수익을 위해 수익 창출을 위해서 그런 걸 공개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라는 목적으로도 했겠지만 누가 봐도 진짜 그 뭐 CCTV 영상으로서 범죄 사실이 공개되는데 그 신상만큼은 피의자의 인권이라고 절대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걸 보면은 일반 시민으로서 정말 너무 답답합니다. 누구를 위한 무슨 보호인가? 법이 누구를 위해서 보호해 주는 것인가? 그 무고한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법인가? 아니면은 피해자들만 보호하는 법인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피해자의 인권 보호에 지나치게 좀 방점이 찍혀 있는 점에 대해서 오히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좀 일부 최소한의 그 확실한 증거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공개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 의견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현재 형사 입장에서는 이런 유튜브 응징 콘텐츠가 좋게 보이시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저의 입장에서는 좋게 볼 수가 없죠. 지금 변호사님이 이야기하는 그런 그 법의 허점, 그런 미비된 그런 틈바구니를 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유튜버로서 활동하면서 이 그 유튜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마치 영웅시위해 하면서 콘텐츠화하고 이런 가십거리로 만들어 나가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또 그로 인해 가지고
고소 고발이 서로 난무를 해요. 그러다 보면 경찰의 또 수사 업무도 가중이 되고 이런 아주 못된 그 수익만을 쫓아서 하는 그런 행위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또 계속 돌고 돌아서 또 경찰의 업무로 또 오는 그런 상황까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